1편의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 증명,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 소송 다 필요 없었네요. 단전, 단수 물이 안 나오니까 꼼짝 없네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은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 미납 해결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단전 단수도 같이 진행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입금을 했으니 단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되더니 먼저 연락이 오게 만드는 힘까지 단수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리소에서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을 도와주셨으니 이참에 미납관리비까지 해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미납 월세를 해결하는데 단수가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명도 소송 등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번 월세가 미납된 이력이 있는 임차인은 월세를 또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점유가 접수와 명도 소송을 같이 신청하라고 했었죠. 저도 월세가 들어왔지만 명도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대략 6개월 이내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납되면 바로 명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으니 이제 걱정이 덜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단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가 미납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를 끊으면 못 버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는 누수 관련해서 수도요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파트 전체 수도를 관리하므로 모든 세대의 단수를 할 수 있고 개별 세대는 관리소에서 단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리소로 바로 전화를 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으면 협조를 구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관리비도 꼬박꼬박 낼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관리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관리비 미납에 대해 힘드시겠다면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제가 받은 보증금에서 돌려드리던지 해야죠. 라면서 위로와 폭풍 공감을 해드립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 아시죠? 관리소와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월세가 많이 밀려 있다고 동병상련의 처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증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단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관리소에서 가능하니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수라는 것 함부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시네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단수 단전 조치라도 민사나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 등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부가 아니라 실무잖아요. 실제로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이 매번 다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론과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카톡으로 또 미납되면 단수 단전을 한다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놓았고 이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관리소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냥 해주세요. 제가 다 전부 책임질게요. 만약 단수되어서 임차인이 관리소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 일이라고 주인이 했나봐요 라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마 임차인은 단수가
어떤 절차에 의해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해결했을 것이라고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득을 했더니 그렇게 단수를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단수가 되었고 화면에 보이시죠? 저에게 임차인이 단수를 했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했다고 말하고 이미 임차인도 동의를 했었으니까요. 임기응변으로 미납된 관리비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관리비도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제 단전을 위해 했던 과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기를 끊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전화를 해서 주소를 말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단전 요청을 했는데 조치가 잘 됐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기를 중단하면 기본권 등등 결국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론은 그렇고 이것은 실전 실무, 지금 현재까지 전기세가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3, 4개월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안 받아내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매뉴얼을 요구하니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래저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가능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앞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 빈집이면 가능하지 않냐? 내 집인데 전기를 끊고 싶다고 하니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사는 것 같지 않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 기사분이 집 앞에 방문해서 연락이 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니 전기를 완전 끊을 수는 없고 전력 감소 장치를 달아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전기 사용은 가능하나 에어컨 같은 소비 전력이 큰 것은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그렇게라도 일단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 단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될 이유를 찾아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입니다. 해결하려 하는 마음을 먹으면 다 방법이 있고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월세 미납을 해결하였지만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조하셔서 조금 더 빠른 방향으로 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가 신청을 위해서 사전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업로드 가능한 파일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 놓으시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은 하셔야겠죠? 그럼 첫 화면에서 서류 제출, 민사서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사 신청 탭으로 가서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명,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목적물의 가액, 살짝 길어서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전 권리, 부동산 소유권의 기한 점유 이전 금지, 제출법원, 부동산 수재지 관할 법원, 집행대상 목적물수, 관련 부동산이 한 건이면 1. 동일 임차인이 여러 건에 대해 미납되어 있으면 해당 건수 모두 작성하세요.
목적물의 가액은 오른쪽 바로가기의 부가 기능에서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새로 나오는 화면에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건축물 대장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연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해, 대상,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건물 구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구조, 건물 용도, 대상에 맞게 작성, 토지별,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조회 후 작성, 건축물 신축 가격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건물 면적, 점유 이전 요청하는 부동산의 전용 면적, 건축 연도,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일의 연도, 해당 건축물 준공일,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여 이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 제거를 구하는 소에서 괄호 2번 지상권을 클릭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이제 계산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 PDF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해당 금액은 목적물 가액란에 기입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채권자인 나의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하신 후에 그럼 옆에 채무자를 체크하고 채무자의 정보는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입력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를 클릭해서 참고하여 적으시면 되고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신청 이유는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부동산 목적물로 내려옵니다. 목적물 입력 버튼 클릭, 직접 입력 버튼 클릭, 부동산 종류,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이므로 집합건물로 지정, 건물 등기부등본 제일 앞장에서 확인 가능한 등기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소재지 입력, 건물 내역에 대상 호수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명 첨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앞서 준비했던 파일들을 모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 작성 완료 버튼 클릭, 끝!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해야 할 사항은 법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마무리하면 법원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보정서라고 하여 알아서 알려줍니다. 문자와 메일로 동시에 연락이 오니 확인하고 그대로 보완하거나 수정하시거나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나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통보가 되고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 2주 이내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 비용은 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명도 소송 비용은 1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셔서 월세 미납 임차인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의 단전단수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